위대한 시크릿.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어떤 생각이건 살펴보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믿는 나가 평범하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일 뿐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뿐이다.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곧 당신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전부 믿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믿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말이다. 점점 늙고 있어. 너무 피곤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아. 돈이 부족해. 그만큼 똑똑하지는 않아.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인정하지 않아. 난 그럴 자격이 없어. 죽는 게 두려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이다. 진정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즉,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전부 정반대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진정한 당신은 완전하다.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이며 한계가 많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하며 한계가 없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인간은 개별적이고 불안정하다. 진정한 당신은 개별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안정적이다.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뀐다. 진정한 당신은 지속적인 행복이며 평화이다. 인간은 판단과 의견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당신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한다. 인간은 병들고 늙는다. 진정한 당신은 노화에 좌우되지 않으며 질병에서도 자유롭다. 인간은 고통받는다. 진정한 당신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다. 인간은 죽는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삶은 사소한 문제들을 끝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본질을 보라고 한다.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다. 인류는 자신이 진정한 자아와 대비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삶의 이야기에는 비극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은 없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차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사랑, 지성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한 고통은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몸을 지칭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나는 사실 알아차림을 뜻한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의 집합체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린다. 당신이 있는 방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아차린다. 당신의 몸과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의 호흡,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다. 당신의 입천장을, 발바닥을, 손가락들을 알아차린다. 당신의 마음을, 머릿속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린다. 결국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신은 삶의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 알아차림 이외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거나 죽는다. 우리가 모든 나이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지켜봐온 알아차림이라는 영원한 나이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 수천은 아니더라도 수백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제부터 나의 스승이 알려준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가 여전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 책에 실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2가지 방법을 조합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바로 환영하기와 알아차림 상태 유지하기이다. 나의 스승은 알아차림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정화 장치를 작동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곧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거나 알아차림 상태로 휴식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얽혀있던 에너지가 저절로 풀려서 당신 몸에서 스스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가끔 가슴 주변에서 그 에너지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영하라. 가슴을 펴고 모든 부정적인 반응, 감정, 감각, 생각과 문제가 나타나는 즉시 환영하라. 2단계.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카메라의 광각 렌즈처럼 관심 대상을 넓게 유지하면서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러라.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환영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 2단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환영하는 즉시 알아차림의 현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내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은 훨씬 약해지고 더 빨리 사라졌다.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응이 올라오는 순간을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환영하고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는 신호가 되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질 때의 기분이 정말 좋기 때문이다. 나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관심 대상을 넓히고 가슴을 열고 그 상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고
최대한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알아차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알아차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아주 빨리 변화한다. 우리를 부정적인 상황에 붙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저항이기 때문에 상황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매우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을 겪었다. 하지만 환영하기와 알아차림 상태 유지하기 덕분에 그 사건은 내가 그 방법을 알기 전만큼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산불이 내가 살던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탈출하면서도 집의 안전에 대해 평화롭고 차분한 상태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차분할 수 있었다. 집을 버리고 나와 집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이 최선이며 이는 삶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불은 이미 몇 주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번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결국 내가 사는 거리까지 퍼져 이웃집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행복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떤 결과에도 저항하지 않으니 우리 집은 안전했다. 나는 그 상황을 환영했고 내가 그 화재를 겪으며 느꼈던 평화와 차분함은 그때까지 훈련했던 환영하기 덕분이었다는 데에 한치의 의심도 없다. 나는 현재의 사실에 저항하거나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이는 마치 50년 동안 망치로 내 정강이를 치고 있다가 손에서 망치를 놓치는 것과 같았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매 순간은 가치가 있다. 나는 2004년 그 비밀을 발견한 이후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가 이 책에서 나누고 있는 지식과 훈련 방법 덕분에 훨씬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신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삶을 1년이나 한 달은 고사하고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없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직접 경험해보라.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